이번 시간에는 폴라 그리드 툴과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을 사용하여 멋진 다트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필 컬러 아이콘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색상을 제거합니다. 스트로크 컬러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온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흰색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이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고 홀드한 후 폴라 그리드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한 후 폴라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위드 16cm, 하이트 16cm를 입력합니다. 컨센트릭 디바이더스에서 넘버 5를 입력하고 레디얼 디바이더스에서 넘버 20을 입력합니다. 필 그리드를 체크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방금 만든 폴라 그리드를 다트보드 위로 이동합니다. 폴라 그리드의 바운딩 박스 코너 밖으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약간 회전하여 각각의 숫자가 그리드 셀의 중앙으로 오도록 배치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폴라 그리드의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약간 축소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해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가장 큰 외부의 원만 선택합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약간 축소합니다.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 마우스 아이콘이 그룹 셀렉션 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툴 패널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표시된 상태라면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같은 컨트롤을 눌러도 마우스 아이콘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뀝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해 다시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세 번째 원만 선택합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약간 축소합니다. 폴라 그리드의 외부로부터 네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의 간격을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간격과 동일하게 만듭니다. 컨트롤을 눌러 마우스 아이콘이 그룹 셀렉션 툴로 바뀌면 가장 작은 원만 선택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절반 정도 축소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내부로부터 두 번째 원만 선택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절반 정도 축소합니다. 폴라 그리드의 중심을 클릭해 원형 그리드 전체를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쉐입 빌더 툴을 클릭하고 홀드한 후 테어러프 막대를 터치하여 패널로부터 분리합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폴라 그리드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아이콘에 Click to make live paint group이라는 빨간색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방금 설명해 드렸던 빨간색 글씨 왼쪽으로 3개의 작은 사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각형은 스와치스 패널에서 현재 선택된 색상을 보여주며 왼쪽 사각형은 현재 선택한 색상의 이전 색상이 표시되고 오른쪽 사각형은 현재 선택한 색상의 다음 색상이 표시됩니다. 단,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할 때 필름 인쇄시 절지선이나 접지선 표시에만 사용하는 레지스트레이션 색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여 오브젝트의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스와치스, 컬러 가이드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핑크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색상이 마우스의 가운데 사각형에 표시되고 좌우의 스와치스 패널의 색상 배열과 동일하게 핑크 색상의 이전 색상인 검정색과 다음 색상인 티파니 색이 표시됩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할 때 스와치스 패널에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스와치스 패널에서 이전 색상을 선택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서 스와치스 패널과 컬러 패널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이처럼 단축키를 사용하면 스와치스 패널에서 일일이 색상을 클릭하지 않아도 원하는 색상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핑크 색상을 선택한 후 폴라 그리드의 외부 셀을 클릭합니다. 한 칸 건너 하나씩 셀을 클릭하여 분홍색을 적용합니다. 만약 실수로 엉뚱한 셀을 클릭했다면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하면 됩니다. 분홍색이 적용된 셀과 같은 섹션의 셀을 각각 클릭해 같은 방식으로 색상을 적용합니다.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 스와치스 패널의 티파니 색상을 선택합니다. 핑크 색상이 적용된 그리드 셀 사이사이에 클릭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색상을 적용합니다.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를 3번 눌러 스와치스 패널의 흰색을 선택합니다. 티파니 색상이 적용된 그리드 셀 사이사이에 클릭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색상을 적용합니다. 툴 패널에서 줌 툴을 선택한 후 다트보드의 중앙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현재 작업 중인 폴라 그리드는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변환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셀렉션 툴로 선을 선택해 제거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변환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다면 반드시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심의 선들을 제거하기 위해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선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딜리트를 눌러 중심 원에 있는 선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핑크를 선택하고 큰 중심 원을 클릭해 색상을 적용합니다.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 스와치스 패널의 티파니 색상을 선택한 후 작은 중심 원을 클릭해 색상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0을 눌러 아트보드를 윈도우에 맞춥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폴라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지금 선택한 폴라 그리드는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변환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의 코너 모양이 마치 치아 교정기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여 오브젝트의 색상을 적용하면 라이브 페인트 그룹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바운딩 박스가 표시됩니다. 아트보드 오른쪽에서 사각형 그리드를 선택하면 바운딩 박스 코너 아이콘이 일반 오브젝트임을 의미하는 형태로 표시됩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핑크를 선택합니다. 사각형 그리드 상단을 클릭해 분홍색을 적용합니다.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2번 눌러 스와치스 패널에서 밝은 회색을 선택합니다. 써니와 미셸 줄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회색을 적용합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사각형 그리드도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변환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의 코너 모양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변환된 오브젝트를 다시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사각형 그리드를 드래그해 복사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익스펜드 버튼을 클릭하면 바운딩 박스 코너 모양이 일반 오브젝트를 위한 형태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일반 오브젝트로 확장된 사각형 그리드의 분홍색과 회색 셀을 각각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셀을 채우고 있던 직사각형들이 그리드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라이브 페인트 그룹을 일반 패스 오브젝트로 확장하면 그리드 셀을 선택하거나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그리드 셀을 클릭해 사각형 그리드 전체를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지금까지 폴라 그리드 툴을 사용하여 다트보드의 기본 형태를 그리고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여 색상을 적용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러스트레이터를 가르치다 보면 간혹 학생들이 일반적인 오브젝트에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여 색상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오브젝트에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과 스트로크 색상을 사용해 색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과 스트로크 색상은 오브젝트에 색상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며 또한 오브젝트를 편집하고 컨트롤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좌에서 보신 것처럼 사각형 그리드나 원형 그리드 또는 폴리건 아트처럼 사방이 선으로 막힌 빈 공간에 색상을 적용할 때는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이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트보드 만들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트와 계란을 분리하여 깨진 하트와 깨진 계란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깨진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필 컬러 아이콘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색상을 제거합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하트 위에 클릭하면서 하트보다 크게 선을 그립니다. 키보드에서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방금 그린 선은 하트를 쪼개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만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디바이드 오브젝트 빌로우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오른쪽 하트 반쪽을 클릭한 후 이동하면 하트가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깨진 계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계란 위에 클릭하면서 계란보다 크게 계란을 쪼개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을 그립니다. 키보드에서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선만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디바이드 오브젝트 빌로우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계란 반쪽을 각각 클릭한 후 좌우로 이동해 분리하고 바운딩 박스를 각각 회전하여 깨진 계란을 회전합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각각의 깨진 계란 위에 뒤편 모양을 그립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방금 그린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Arrange Send to Back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Left 브래킷을 눌러 맨 뒤로 이동합니다. 필 색상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온 상태에서 스와치스 패널에서 에그 색상을 클릭해 약간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깨진 하트나 계란의 형태를 펜툴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그리는 것보다 칼선을 그리고 선택한 후 오브젝트, Path, Divide Object Below 메뉴를 선택하면 칼선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를 분리하여 원하는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번 강의가 오브젝트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